자, 형님들 오늘 3월 3일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NBA가 4경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농구 월드컵 유럽 예선이 8경기가 있죠. 8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뭐 내일 아침 9시부터 하긴 한데 그냥 확정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빠지는 선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서부터 이제 WBC가 이제 개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간에 WBC 그리고 국내 농구가 3월 5일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내 농구 WBC 하면서 야구 시즌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야구 시즌 전까지는 우리가 뭐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고 본인들이 뭐 배팅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이나 조금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농구랑 배구도 끝물이 타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갈 만한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경기가 많아도 이 선수들도 뭐 빠지는 선수들도 많고 오늘 뭐 미러키 경기 보신 형님들은 진짜 뭐 학을 띄웠죠. 자, 일단 워싱턴 대 휴스턴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15.5점을 받았습니다. 15.5점. 자, 15.5점을 받았는데 사실상 일반승은 뭐 휴스턴이 좋아 보이죠. 근데 뭐 일반승은 메리트가 없고 일단 워싱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6승 43패입니다. 최근 경기만 봐도 9경기에서 무려 7패를 먹을 정도로 여전히 하락세가 두드러진 팀이죠. 자, 트레이드로 뭐 트레이 영이랑 뭐 데이비스를 영입을 했지만 뭐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뭐 시즌 아웃을 당했고 트레이 영도 무릎 부상으로 아직까지 뭐 데뷔전을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그 알렉스 사르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가드 역시도 그 신인 가드 이 와킨스가 출전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팀 전체적인 야투율이 전부 다 떨어진 상태죠. 그리고 외곽 수비, 뭐 골밑 수비도 안 되다 보니까 세컨 찬스도 많이 내주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많은 점수를 헌납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리고 토론토 경기만 봐도 무려 토론토한테 134점을 내줬죠. 그러면서 4연패에 빠졌고 오늘도 많은 선수들이 결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이 직전 경기 마이애미한테 뭐 패배를 하긴 했지만 오늘은 뭐 승리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죠. 사실상 얘네들이 자랑하는 뭐 탐슨 그리고 뭐 생군, 뭐 듀란트 다 나와주죠. 그래서 이 경기도 15.5점이면 뭐 오늘 뭐 미러키전처럼 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마인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뭐 마인이 불안하시면 뭐 언더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러키 대 보선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경기는 일단 보시면 자, 오늘 미러키가 전반전까지 15점 차까지 앞서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 3쿼터, 4쿼터 때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 4쿼터 때는 8점을 맞았죠. 8점. 8점을 넣었는데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어요. 오히려 97대 120으로 패배를 당했죠. 2경기 연속 지금 가비지 타임 굴욕을 맛보고 있는데 이게 전반전에 끝날 때 보면 66대 51이었습니다. 3쿼터 후반서부터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했죠. 이 11연패 중이던 상대방한테 무려 27득점을 연속으로 맞으면서 27대 0이 나왔죠. 무려 7분 30초 동안 단 1점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18개 중에서 야투가 딱 2개만 들어갔죠. 4쿼터 때. 그만큼 어려웠죠. 오늘 경기가. 그리고 오늘 뭐 쿤보가 복귀할 가망성도 있어요. 뭐 쿤보가 다만 뭐 복귀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죠. 당연히 출전 시간 제한은 받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조금 이제 어려운 경기인데 그리고 보선 같은 경우 직전 이 필라델피아까지 잡으면서 대승을 거뒀죠. 이 114대 98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40승 고지를 밟았죠.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누가 봐도 보스턴이 마인을 찍어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브라운이 백투백 휴식으로 이탈을 하더라도 보스턴 화력은 여전히 좋죠. 이 화이트가 있는 한은 뭐 여전히 뭐 가드진, 뭐 외가 그리고 뭐 골밑 다 좋은데 조금 겁이 나요. 오늘 미러키 경기를 보니까 경기력은 전반전에는 거의 완벽했지만 후반전에 그냥 급격히 무너졌기 때문에 꼭 이런 경기에서 핸디는 꼭 미러키가 가져가죠. 누가 봐도 보스턴 마인을 찍어야 되는 경기인데 생각보다 핸디도 적게 잡혔죠. 7.5점이라는 적게 잡혔습니다. 배당 대비 되게 낮게 잡혔기 때문에 만약에 쿤보가 나온다고 치면 7.5점이면
뭐 미러키 오늘 한 짓을 보면 마인을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보선 승에다가 그래도 미러키 프레 쪽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오노바는 차라리 뭐 우리가 언더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유타 대 덴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유타 대 덴버인데, 자, 이 경기는 10점, 5점을 받았습니다. 10.5점. 자, 10.5점을 받았고, 자, 오늘 핸디는 생각보다 작게 잡혔죠. 자, 유타 같은 경우는 18승 42패, 뭐 여전히 서부 하위권입니다. 전력의 공백은 매우 심각하죠. 자, 마카넷이 여전히 발목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뭐 캐슬러 그리고 잭슨 주니어, 누르키치까지 시즌 아웃을 당한 상태라서 이 프런트 코트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죠. 자, 현재 라인업은 이 젊은 선수들 위주로 로테이션이 돌고 있죠. 특히 뭐 수비 지표는 최악입니다. 올 시즌에. 자, 평균 실점이 리그에서 120 중반대가 넘어가죠. 리그 최하위급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자, 야투 허용률, 뭐 3점 허용률도 역시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자, 골밑 수비가 약한 상태에서 요키치를 상대한다는 거는 뭐 당연히 유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보면 뭐 덴버가 10경기 중에서 무려 8승을 챙겨갔죠. 그만큼 자, 덴버가 유리한 경기라고 봅니다. 덴버는 여전히 뭐 꾸준하게 지금 상위권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팀이고, 자, 오늘 미네소타 상대로 홈에서 108대 117로 패배하면서 서부 컨퍼런스 4위를 내줬죠. 하지만 오늘 뭐 백투백 일정이긴 하지만 또 이 선수들의 뭐 체력적인 문제는 빼고는 뭐 모든 면에서는 덴버가 앞섭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뭐 특별하게 선수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덴버 마엔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골스 대 자, 골든 스테이트 대 자, LA 클리퍼스입니다. LA 클리퍼스. 이 경기는 간단해요. 자, 지금 뭐 골스는 계속 자, 커리가 빠져 있죠. 커리가 빠져 있는데, 자, 오늘도 보시면 뭐 여기도 최근 라인업만 보면 뭐 이 그린이죠. 이 그린 중심으로 조금 풀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 조금 자원들로 풀어나가고 있죠. 뭐 사실상 이 클러치 타임에서 뭐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 공격력도 약화가 됐죠. 약화가 됐고, 오늘도 많은 선수가 빠집니다. 뭐 버틀러, 세스커리, 뭐 스테픈 커리, 뭐 포르징기스, 그리고 윌 리차드, 뭐 크라이어까지 뭐 다 빠지기 때문에, 자, 뭐 핸디가 지금 보시면 1.5점밖에 안 잡혔어요. 그리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직전 뉴올리언즈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이제 3연패를 끊어냈는데, 자, 레너드가 뭐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뭐 밀러, 뭐 그리고 데릭 존슨 주니어, 뭐 브룩 로페즈 이런 선수들이 뭐 주전 벤치 가리지 않고 뭐 폭발적인 점수를 올려줬죠. 뭐 백투백 일정에다가 자, 레너드 결장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새롭게 합류한 갈랜드가 나와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갈랜드랑 레너드만 출전 여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아직까지는 레너드가 뭐 GTD는 안 걸렸긴 한데 뭐 빠질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너드랑 갈랜드 출전 유무만 확인하시고, 만약에 두 선수 중에 뭐 한 선수가 나온다고 치면 뭐 당연히 LA 클리퍼스 쪽으로 봐야죠. 클리퍼스 쪽으로 보고, 그리고 마힌,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랑 아이슬란드로 가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농월이 조금 많아요. 자, 이 농구 아시아 예선, 뭐 유럽 예선, 그리고 뭐 중남미 예선이 생각보다 조금 지금 2차 때는 조금 어렵죠. 1차 때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뭐 일반 승부들도 뭐 보시면 리투아니아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자, 생각보다 핸디들이 조금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경기들이 다소 있긴 합니다. 자,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이번 예선에서 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 상황만 보면 뭐 3전 전패로 몰렸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여전히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보시면 뭐 영국전에서는 그 누구죠? 그 사르기우나스인가? 그 선수가 이제 연속 3득점을 올려주면서 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지만 이탈리아전 홈패배, 그리고 직전 아이슬란드 원정 패배,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죠. 자, 이 해당 경기에서 보면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 종료 7분 전 남기고 21점 차를 앞서다가도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패배를 먹었죠. 마지막
6분 30초 동안 37점을 허용했습니다. 이 종료 2분 전에도 두 자릿수까지 앞서고 있었는데 역전패를 당한 게 뼈아팠다고 봐요. 그만큼 후반 수비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죠. 요번 경기에서 뭐 당연히 반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투아니아는.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유럽 농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봐요. 뭐 유로바스켓 참가도 뭐 가장 뭐 큰 경험이었죠. 그리고 이번 예선에서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홈에서 영국한테 패배를 하긴 했지만 강팀 상대로도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뭐 리투아니아전 이 직접 승리할 때 보면 그 프리디렉손이죠. 그 선수가 무려 34득점 올려줬는데 이 4쿼터에만 19득점을 몰아쳤죠. 그만큼 얘네들이 4쿼터 때 오히려 경기력만 놓고 보면 리투아니아보다는 아이슬란드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뭐 당연히 오늘 뭐 언더는 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뭐 언더 쪽이 제일 좋아 보이고 일반 승패를 뭐 리투아니아 쪽으로 보되 저는 핸디는 아이슬란드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조지아 대 덴마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조지아는 이번 예선전에서 보면 초반에 2연패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덴마크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자, 해당 경기에서 보시면 2쿼터, 3쿼터 동안 자, 경기 흐름을 얘네들이 다 가져갔죠. 그리고 이 30점 차까지 벌어지면서 자,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날 3점슛 성공률이 무려 45%대까지 치솟았죠. 그만큼 외곽에서 득점이 이어진다고 하면 조지아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뭐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 NBA 그리고 유로리그 핵심 빅맨들이 빠진 게 여전히 조금 아쉽죠. 자,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현재 4연패입니다. 예선에서 보면 뭐 공격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팀이고 스페인, 우크라이나한테도 패배를 했죠. 그리고 조지아하고 맞대결에서도 71대 89로 완패를 먹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 3쿼터 이후부터 급격하게 무너졌죠. 덴마크의 지금 가장 문제점은 핵심 선수의 공백입니다. 핵심 선수의 이 주축 선수들이 이 결장을 하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도 않죠. 그리고 이 세 경기에서 놓고 보면 3점 성공률이 25%에 그칠 정도로 외곽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비적으로 보면 뭐 강한 수비 압박으로 들어가서 공격에서 외곽 슛을 조금 많이 노리는 팀인데 외곽 슛이 조금 저조하게 너무 안 터졌어요. 이 세 경기 동안.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좋은 선택지는 여전히 또 언더죠. 언더. 자, 언더고 조지아는 최근 경기에서 외곽 효율이 높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강도는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 압박을 통해서 덴마크가 어느 정도 골밑에서 찬스를 맞이한다고 보면 자, 오늘 핸디가 생각보다 이 경기도 많이 받았어요. 덴마크가 이 공격적 저하는 여전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골밑에서는 어느 정도 비벼줄만 하다고 봐요. 양팀 모두 빠른 페이스로 들어갔을 때 덴마크가 세 경기에서 지독하게 안 터져주긴 했지만 외곽에서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고 하면 핸디는 한번 덴마크 쪽으로 노려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승은 조지아 쪽으로 보되 핸디는 덴마크 프렌,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대 포르투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마니아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아직까지 이 팀도 자, 승리가 없는 팀이죠. 승리가 없는 팀이고 자,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직전 포르투갈전에서도 초반부터 뭐 경기를 완전히 내주면서 3쿼터 들어서 격차가 더 늘어났죠. 여전히 이 한계가 조금 드러나지 않았나 그 경기에서 보면. 자,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승리 시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죠. 이미 몬테네그로를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증명한 팀이고 그리스와의 경기에서도 여전히 뭐 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외곽 성공률도 상당히 좋은 팀이고 첫 맞대결에서 보면 외곽 성공률이 40%대가 넘어갈 정도로 루마니아 수비를 그냥 흔들어 버렸죠. 그리고 턴오버도 이번 대회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축 선수 빅맨 이 케타죠. 네미아스 케타가 결정하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 쪽에서 오히려 득점력이 꾸준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보다는 당연히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경기고
뭐 일반 승은 조금 배당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승 쪽으로 우리가 뭐 포르투갈 쪽으로 보고 자 그리고 마엔도 한번 노려봐야죠. 예, 마엔도 한번 노려보고 자, 언어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몬테네그로 대 자, 그리스입니다. 자, 몬테네그로는 직접 그리스 원정에서 67대 65로 예, 승리를 거두면서 예선 흐름을 다시 잡아갔죠. 1라운드에서 보시면 자, 포르투갈 상대로 62대 83으로 크게 무너졌고 자, 그리고 루마니아 원정에서는 80대 75로 승리를 했고 그 다음 그리스까지 잡아내면서 현재 2승 1패입니다. 현재 조별리그에서 보면 포르투갈, 그리스와 같은 성적이기 때문에 이번 리턴 매치는 사실상 2라운드 진출에 이 분수령이 될 가망성이 많죠. 자, 직전 맞대결도 40분 내내 계속 치열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상 그리스가 역배를 받았다가 자, 지금 정배로 떨어졌죠. 그리고 핸디도 2.5로 그리스가 오히려 이제 핸디를 받았는데 자, 이번 경기는 일단 결장의 변수가 커요. 자, 몬테네그로는 부세비치 그리고 두블레비치 이 핵심 자원들이 대거 빠지면서 자, 직전 경기처럼 이 40분 내내 자, 이 버티는 경기를 가야 됩니다.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직전 자, 홈에서 보면 몬테네그로 상대로 2점 차 패배를 당했고 자, 이 첫 패배를 먹었죠. 이번 대회에서. 자, 그 전까지는 그래도 루마니아 상대로 91대 64 대승을 거뒀죠. 자, 그리고 이 포르투갈 원정에서도 76대 68로 승리를 거두면서 자, 이 직전력이 이제 루마니아한테 루마니아라는 몬테네그로한테 패배를 했지만 자, 여전히 이번 예선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 유로리그 자원들이 합류하면서 오히려 팀즈 전체적인 자, 몇몇을 보면 그리스가 전력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봐요. 자, 이번 경기에서 보시면 자, 핸디 기준 쪽이 뭐 그리스 쪽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야투 성공률 그리고 골밑 그리고 외곽 성공률만 보면 몬테네그로보다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몬테네그로 지금 결장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당연히 그리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스 마엔까지 한번 노려봐야죠. 자, 그리고 언어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티르키예 대 세르비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7.5점을 받았죠. 7.5점. 7.5점을 받았고 핸디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자, 티르키예가 지금 직전 세르비아 원정에서도 자, 이 82대 78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별 예선 이 3전 전승입니다. 뭐 지금 보시면 뭐 보스니아 스위스 상대로도 뭐 경기력을 계속 입증을 해주고 있죠. 직전 경기 뭐 보시면 이 비베로비치였죠. 예, 이 선수가 이 종료 80초 남겨놓고 3점 슛을 성공해주면서 거기서 흐름이 저는 넘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세르비아 같은 경우도 자, 홈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번 원정의 경기 부담이 커진 상태죠. 현재 예선 구조상 다음 단계 이제 이탈리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이 지금 강한 팀 상대로 이제 또 경쟁을 이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직전 경기에서 이제 후반 들어서 이 경기력이 살아나기 주긴 했지만 여전히 뭐 전반전에 계속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뭐 핸디캡은 뭐 세르비아가 좋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티르키예가 지금 뭐 경기력을 보면 너무나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핸디는 안 건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핸디를 패스해버리고 티르키예 승에다가 언어반은 다득점 쪽만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낫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위스 대 이제 보스니아죠. 자, 이 경기도 뭐 보스니아 승이 되게 유력한 경기죠. 자, 보스니아는 자, 지금 유로 바스켓 2025년도였죠. 8강 진출 이후에 자, 일단 높은 기대 속에서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터키 원정에서 대패, 세르비아전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자, 2연패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또 다음 경기에서 스위스를 자,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84대 60으로 대승을 하면서 첫 승을 챙겼죠. 자, 이번 예선 1라운드 성적이 다음 단계로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매 경기 얘네들은 동기부여가 상당히 있는 상태죠. 전력 구성에서 보시면 NBA 자원들의 부재가 여전히 크다고 봐요. 뭐 넉키치나 이 루카 가르자죠. 빠지면서 조금 이 아쉬운 면은 조금 있는 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력상은 보스니아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것도 당연히 이 다득점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자 그리고 일반 승패는 이 보스니아 쪽으로 당연히 봐야죠. 스위스는 뭐 공격 생산력이 매우 제한적인 팀이죠. 최근 두 경기에서 이 터키 보스니아 상대로
이 모두 60점대 머무를 정도로 이 하프코트 공격 완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득점 페이스도 너무 느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보스니아 승 그리고 마엔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핸디를 생각보다 조금 많이 받았어요. 12.5점이죠. 9.5에서 12.5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보스니아 마엔을 많이 본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대 영국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번 예선에서 2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홈에서 아이슬란드한테 패배를 당한 이후에, 자, 이후에 리투아니아 원정, 그리고 영국 원정에서 93대 51로 자, 대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아이슬란드하고 함께 조 공동 선두에 올라와 있는 팀이죠. 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2라운드 진출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영국 같은 경우는 3경기에서 1승 2패죠. 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 이탈리아, 리투아니아한테 패배한 이후에, 자, 그리고, 그 다음 아이슬란드 원정에서 90대 8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종료 시점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즉시 다음 단계 진출을 확정질 수는 없는 상태죠. 자,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뭐 영국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이번 대회 보시면, 자, 얘네들이 평균 득점 70점 후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리바운드 조금 평균치가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리바운드 강점을 가진 이탈리아 상대로는 여전히 승을 장담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 핸디캡이 자 8.5점입니다. 오늘. 자 10.5점에서 8.5점으로 떨어졌어요. 자, 일단 직전만 대결에서 보면 이탈리아가 일방적인 승리였지만 영국의 외곽 효율은 지나치게 떨어졌죠. 평균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어느 정도 평균 수준까지만 올라준다고 보면 점수 차는 줄어들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바운드 전력 우위는 이탈리아가 당연히 영국보다 좋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드시 얘네들이 대승이 필요한 경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기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이슬란드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공격 효율만 일정 수준으로 올라와 준다고 하면 경기 내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격의 양상이 조금 벌어지지 않을까. 이탈리아 승적으로 보고 그리고 프렌은 영국 프렌. 자 그리고 오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랑 우크라이나 경기입니다. 15.5점을 받았죠. 자 15.5점을 받았는데 그냥 여기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언더가 제일 좋아 보여요. 자 스페인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이 3전 전승이죠. 조 1위입니다. 뭐 덴마크 상대로 첫 승을 챙긴 다음에 자, 또 홈에서 조지아를 잡았고 직전 경기 우크라이나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갔죠. 특히 3경기 중에서 2경기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도 이 스페인의 강점이죠. 자, 이번 홈에서도 당연히 승을 가져갈 확률은 많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 승리 시 다음 진출이 거의 확정에 가깝죠. 전력 자체는 여전히 유럽에서 최강에 속한 팀이고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인이랑 지금 같은 조에서 이 쉽지 않은 일정 속에서 이제 계속 다음 라운드 진출을 자 이어나가고 있는 팀인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에서 보면 그래도 전반전은 조금 대등하게 나왔죠. 다만 후반전에 조금 무너지면서 자, 그게 아쉬웠을 뿐이지 자 후반전에 어느 정도 지켜주는 농구만 한다고 보면 자 15.5점이라는 점수는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그날 보시면 뭐 스페인전에 66점에 그치긴 했지만 이 특전 선수한테 쏠리는 구조라서 원정에서 조금 더 흔들릴 가망성은 어느 정도 조금 열려있긴 해요. 하지만 스페인이 풀전력이 지금 아닙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서 승리 정도만 가져갈 가망성이 많아요. 전반에 이 스페인 흐름을 어느 정도 잡아줄 경우에 후반에 우크라이나가 조금 추격하는 양상이 이 경기도 벌어질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승을 보되 핸디는 당연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프렌 자, 그리고 자 1차전 때보다는 득점력이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오노바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오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농월 유럽 예선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은 주간에 축구가 2경기밖에 없어가지고 내일 주간은 쉬고 그 다음 야간에 NBA로 오겠습니다.